자,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자라는 건 뭔가요? 안입이 설신의 라는 융내입처.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이때에 식과 근, 식이라는 마음은 왜 식인가 할 때 위자나띠 띠윈냐나,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는 정의 그대로 인식하는 거,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인식하느냐 라고 할 때,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상을 인식하죠. 그런데 이 대상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색성향 미촉법, 물질적인 것과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을 식은,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뭐 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확보해가지고 그 정보를 분별하는 거, 이게 시기하는 인식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어떻게 식은 만나가지고 분별하는 것일까? 요런 관점이 필요하죠. 식이라는 게 사실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마음이 보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설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안식, 식이라는 이 마음이 보이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 정보를 만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몸의 기능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 가운데 눈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안구로부터, 안구가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인 빛을 뇌에 전달하고 하는 요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빛을 매개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보낸다? 어쨌든 몸의 과정이죠. 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끝에서 식이, 안식에 전달하는 요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하는 중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직접 보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식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인식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이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있는 형태로 전달해주는 요 중간의 과정, 요거를 인드리아, 기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안근, 귀, 들리는 거, 소리, 음파 어떤 형태든 들리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식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중간의 과정, 요거 이근 이렇게 말하죠. 냄새로 맡아지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비식에 전달해서
비식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요거 비근. 마찬가지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의근. 이럴 때 이제 특징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는 거.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이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느냐. 요런 기능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기능이 되죠. 그런가 하면 물질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의 과정에 파생된 것들이 오온의 수상행으로 존재하죠. 요런 물질 아닌 것들을 또한 접점이 되어서 받아들여서 의식에까지 전달해서 분별하게끔 해주는 거, 의근. 이렇게. 근데 의근이라는 것은 수상행이라는 물질 아닌 것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네, 요런 방법으로 그 식이 근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근이 전달해준 정보를 해석한다,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 요게 이제 인식 과정이죠. 자, 이럴 때 이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인식이 대상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식이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 근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능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달된 것을 해석하는 식의 역할이 진행된다. 그러면 근이 얼마나 정확하게 왜곡됨 없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식의 질이 결정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근의 역할, 근의 과정이 얼마나 왜곡됨 없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느냐. 요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이 정보를 왜곡됨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해 줄 때 식이 정확하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죠. 자, 그걸 놓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자, 안으로 색을 보면서, 여기서 안이라는 게 뭔가요? 안식 더하기 안근 이래 되는 거죠.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는 몸과 함께 색,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뭔가요? 여기서 상, 니미따 라는 거죠. 니미따가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사실 그대로 정보를 식에 전달해 주느냐. 근이 요건데, 근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정보가, 그러니까 이 대상이 사실 그대로 만나지느냐,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떤 형태로든 왜곡되어진 상태로 만나지느냐. 대상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만나지면
왜곡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고, 그러면 식은 왜곡되게 해석하죠. 요런 문제 때문에 인식을 한다라는 데서는 인식하는 자인 식과 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지 않게 보이느냐라는 요 대상의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바로 요 대상의 상태를 놓고 탐진치 때문에 대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니미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요런 현재 상태를 니미따, 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 근이 이렇게 대상을 만나서 그 정보를 식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근이 정확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대상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탐진치가 관심에 실려와 가지고 대상을 왜곡할 때 이 관심을 제어하는 일, 탐진치의 강도를 낮춰가는 일, 요걸 통해 가지고 대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상태의 대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근이 정보로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과정이죠. 요게 바로 상을 붙잡지 않는다, 니미따를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상의 상태만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능이 대상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줘 가지고 식에 전달함으로써 온전한 해석, 온전한 분별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하죠. 여기서 식이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식이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는 일을 표현하자면 식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식이 하는 일이에요. 식이 하는 일이 바로 근이 가져다 주는 대상의 정보를 해석하는 거, 분별해야 하는 거,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마음이라는 데 대해서 알잖아요. 마음이 식이라고 해서 인식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찌다, 심이 되면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 때 식도, 심도, 그 자체적인 역할로서 식이라고 심이라고 불리지만, 삶에서는, 사실은 삶에서는 대부분의 과정,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배제한 나머지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식도, 심도 사실은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죠.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한다. 이렇게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요때의 상태를
의라고 부르죠. 만호.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그래서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 마음을 식일 때도 심일 때도 의라고 부른다.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요 근과 함께 식이 작용을 하는데 요때의 상태가 어때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죠. 그래서 요 1차 인식의 자리, 요 자리에서 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다 합쳐가지고 만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색에 대한 정보를 안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걸 인식하고, 또 의에 속한 이식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이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것을 해석하고, 뭐 요래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전달하는 색성향, 미촉, 법의 정보를 해석하는 요게 식들의 작용인데, 요 식을 포괄해서 뭐라고 부른다?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의의 작용이다. 의가 달리 말하면 안식 내지 의식, 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요 상태를 의라고 덩어리로 말할 때, 이 의가 보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안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 준 거를 의가 안식으로서 작용해서 해석하는 요런 식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의의 작용이라고 해서 작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대상이 니미따라고 하는 왜곡 상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되고, 그 식이 포괄해 가지고 의가 해석하는 일, 그 작용, 작의를 하는데, 이 의의 상태도 또 사실은 중생들은 이 의의 상태도 그대로 탐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면 그 왜곡된 대상의 상태를 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준 요 전달된 정보를 해석하는 식의 상태, 의의 작용, 요것도 사실은 중생들한테는 탐진치의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진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긋나게 해석하고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작의는 작의인데 사실에 어긋나다 해서 비열이 작의, 해서 비열이 작의와 니미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탐진치의 영향 가운데에 근이 받아들여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요게 인식의 상태죠. 그래서 이중의 왜곡이 작용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 그럴 때에 바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탐진치를 제어하자. 탐진치가 제어되는 만큼 대상이 니미따의 상태를 벗어나서 요괴입적 대상 그 자체로서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마찬가지 탐진치가 제어되니까 식이 의가 작의하는 데서도 비열이 작의의 문제가 해소되고, 그 완성은 니미따 아닌 무상 이렇게 말하죠. 아니미따 대상을 왜곡 없이 그 자체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식이 의가 작용할 때도
받아들여진 그대로 어긋남 없이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요것을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건 뭐 인식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식과 근과 님이다. 요 삼자 간에 함께해서 인식되는 요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일단 내입처가 외입처를 식과 근이 함께해서 대상을 인식하면 거기서 대상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이 식이 생긴다라고 할 때 외입처가 니미타가 되는 하나의 왜곡, 그 다음에 작의가 비열이 작의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왜곡, 요런 이중적 왜곡을 가지고 식이 생겨나죠. 요렇게 이중적 왜곡에 의해서 생겨난 식을 놓고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고, 그렇게 셋이 만나서 이중 왜곡된 수, 느낌이 생겨나죠. 즉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중으로 왜곡돼서 알려지니까 그것을 그 대상을 경험할 때도 이중적 왜곡으로 경험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입처에 대해서 1차적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외입처를 니미따를 알고 라고 말하는 요 아는 상태로 생겨나는 이중의 왜곡에 의한 식이 그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함께 생겨나는 수, 요 느낌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인식을 진행해서 거기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런 2차 인식의 과정이 진행되죠. 그럴 때 1차적으로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이 님이다, 상이다 라고 하면 2차적으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심이 생겨나고 이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서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 상과 수가 심을 만든다 라고 해서 수가 대상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 수가 어때요? 사실은 니미따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면 수라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따와 탐진치에 의한 비열이작의라는 이중적 왜곡에 의해서 생겨났죠. 사실은 니미따보다도 더 강한 왜곡의 상태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2차 인식의 대상이 생겨나 있죠. 이걸 대상으로 2차 이중 왜곡된 식이 인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강하게 무명과 탐진이 또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그래서 2차 인식이 진행될 때 바로 수가 뭔가요? 심을 만드는 대상 해서 찌따싸 니미타, 심상이라고 불리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 외입처가 니미따의 상태, 왜곡된 상태다. 그 인식이 진행되면 식이 생겨나고 수가 생겨나서 2차 인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상을 붙잡지 말자라는 거하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할 때 뒤따르는 건 뭔가요? 첫 단계에서 상,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인식이 진행되면 이어서 수를 대상으로 심상, 찌따사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더 왜곡된 2차 인식이 진행되는 요
찌따선 님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이 뒤따르죠. 그래서 상, 님이다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거, 찌따선 님이다, 심상을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님이다가 제어되면 마찬가지 비열이작의도 열이작의로 제어되고, 그러면 거기서 뒤따라오는 찌따선 님이다, 심상의 이중적 왜곡도 제어되죠. 네, 요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님이다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거, 수, 찌따선 님이다, 심상을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말하는 거. 1차 인식, 2차 인식을 포괄한 인식의 제어죠. 요거를 대표하는 말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시계, 의에 전달해 줌으로써 의의 작용이 진행되느냐. 그때의 대상에 대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 즉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하면 동시에 작의 또한 비열이 작의에서 열이 작의로 해소되는 이런 부분.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찌따선 님이다가 제어되는 요런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요게 안이비설신의 6개로 반복되어 있죠. 아무튼 요렇게 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지 못하면 거기서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온다. 그러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 단속해야 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안이비설신의 반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단속하는 일,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왜곡 없이 인식하는 일,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흠없는 실천의 첫 번째다. 그럴 때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 그 알미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